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였어요? 아까 만세하는 패턴. 그 패턴을 그래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방형근 이런 것도 검사하면 좋고요. 뭐 햄스트링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검사들 좀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자격증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왼발은 뒤로 딱 딛고 이거를 지면에서부터 골반에서부터 몸통을 연결해서 일단 미는 게 먼저 돼야 돼. 미는 게 먼저 돼야 돼. 그리고 당기는 거. 그리고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유지, 홀딩. 가보죠. 네, 잡아주세요. 자, 푸시풀. 지금 친구는 어깨 힘이 좋아가지고 지금 그냥 어깨로 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오래 못 버티거든 이러면은. 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오류예요. 우리 고객이 이렇게 하게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한 이 코어 스틱의 필요한 디폴트가 이런 부분이에요. 방금 밀리잖아요. 힘이 좋잖아. 좋거든.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 냅다 밀어버리는 거지. 그냥 숄더 코어예요. 숄더 코어.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가볍게 할 테니까 이 뒤에 있는 검사를 하면서 뭔가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동작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야지만이 내 고객이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코어 스틱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기립성 코어 훈련을 시킬 때 지면에서부터 지면 발력을 발현하며 항중력 능력을 발현하는 회전, 연결성을 만들어낼 때 어떠한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류를 직접 느껴봐야 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볼 게 뭐냐면은 싱글 레그 밸런스 검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들 일어나 보시고 주변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커피는 한쪽으로 두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원래 센터를 좀 넓게 써야 되는데 일요일에 센터가 침수를 당했어요. 지금 저기 여기 운동 공간 말고 저기가 손가락 한 1.5cm만큼 잠겼어요. 그래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짐을 싹 다 여기다 빼버려가지고 여기 공간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동작을 취할 때 가능한 좀 넓게 서가지고 이쪽으로 좀 넘어와 주실까요? 오셔도 되니까 넘어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해. 자, 싱글레그 검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2인 1조로 한번 봐보세요. 2인 1조로 한번. 2인 1조로 한번 가고 들어가서 한번 2인 1조로 한번 해봐. 저희 여기 사실 팀빌딩 인원들 그리고 제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많이 봤을 거지만 뭘 파악을 해볼 거냐면은 자, 한 발로 섰을 때 무게중심의 경향성을 볼 거예요.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흔들림을 봐야 돼요. 머리의 위치가 내 딛고 있는 다리 기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발목이 막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경향성이 강한지 바깥쪽으로 열리는 경향성이 강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쪽 발을 하고 나서 반대쪽 발도 할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머리가 어느 쪽에 포지션한지 그걸 한번 봐볼 거예요. 그리고 이 검사와 연결되는 게 다음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싱글레그 검사 한번 해보죠. 다 같이 한번 서로 보시면서 한번 검사를 해보실게요.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봐줘요. 패턴. 한번 같이 해봐요. 네. 직원들은 움직임이 경향성이 좀 강한 사람 좀 찾아줘요. 상혁이? 네. 봐봐. 지금 보면 발목이 흔들리잖아요. 머리 위치가 지금 발보다 어디 있어? 이쪽에 있죠. 그럼 발목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자, 발 반대발 해봐요. 반대, 그렇지. 발목을 열리려고 그러고 머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냐면은 오른쪽으로 쏠리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쏠리기 좋아한다는 것은 왼쪽을 잘 싫지 못한다.
이제 이거를 보는 거지. 자, 해보고. 민혁이 오랜만이다. 해봐 한번. 다시 해봐. 민혁이 먼저 해봐. 서보고 흔들림. 머리가 지금 발보다. 그리고 발목의 흔들림을 보면 안으로 무너지려고 하고 있네. 반대발. 약간 좀 얼굴이 사갔네. 그래? 어. 약간 앳됐는데 원래. 자, 발목이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잖아. 그럼 민혁이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오른발에 쓸리기 좋아한다는 거지. 지금 이거는 안으로 닫히려는 거는 넘어가기 싫어서 일부러 안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무게중심 오른발 쓴다. 그럼 어디를 싫어한다? 왼발을 싫어한다. 이거를 보고 좀 이따 스텝업 검사 같은 걸 할 때 보라는 거지. 느껴져? 지금? 응. 아니야. 아니야. 여기로 가려고 그래. 자, 반대발 해봐봐. 반대발을 해도 이쪽으로 많이 가요. 반대발은 무게중심 자체가 여기로 가 있는데 넘어지기 싫으니까 안으로 눌러버리는 거지. 무게중심은 지금 오른발을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눈을 감아봐. 그럼 이게 바로 패턴이 강해져. 지금 방금 이제 넘어가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패턴을 봐야 돼. 경향성을 보는 거라서 이게 보긴 좀 어려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봐.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팔을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번 좌우로 고개를 돌려보면 여기로 갈 때, 아니 고개를 열려봐. 엄지 쪽. 엄지 봐봐. 이때 보고 앞에 보고. 이쪽 봐봐.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쪽 봐봐. 그럼 여기로 갈 때 더 그러네?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반대발 다시. 자. 발목이 계속 열리려고 한다라는 건 체중 자체가 이쪽으로 시프팅되어 있는. 그렇지. 뭔가 좀 보상이 이쪽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무게를 많이 치는 친구로 알고 있는데. 또 왼발이. 어? 왼발. 모르겠어. 예매한 친구네. 한번 같이 검사를 해보자고요. 해봤어요, 선생님? 네. 어디 쪽이야, 선생님? 오른발 지지. 자, 보실게요. 지금 방금 이제 봤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체중을 싣고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방금 파악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뭐 이제 저희 팀빌딩 인원들은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딱 섰을 때 무게중심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 흔들림의 경향성이 더 강해져요. 저는 이제 안으로 무너지는 경향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된다,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전정기관을 쓰는 거예요. 한 발로 선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툭 돌려서 엄지척 보고 앞을 보고 어때요? 버티는 게 좀 어색하죠? 근데 여기를 보고 앞을 보는 거는 아무렇지가 않네. 여기 보고 앞으로 보는 이제 적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전정기관 그리고 눈을 감아서 시각을 차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로지 체성 감각, 몸의 감각으로만 이 그 균형을 잡는 것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럼 각자 내가 어느 쪽으로 서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을 했죠. 그러면 그 발을 앞에 두고 좀 있다가 이 푸시풀 동작을 했을 때 어떠한 오류가 생기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일단 두 번째 검사 바로 일단 해볼게요. 스텝업 검사를 해볼 건데 이거는 다 해보지 않을 거고, 내 파트너가 뭔가 좀 너무 심각했다, 차이가. 내가 근데 저 김동선 그 뭐냐 선생님 오시면 될 것 같아. 봐봐요, 봐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두 칸. 두 번째. 잠깐 일로 와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얻어가셔야 될 운동 검사 하나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싱글레그 밸런스 검사는요, 무조건 시켜봐야 돼요. 고객한테요. 한 발로 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거기서 고착이 돼버려요. 내가 오른발 짝다리 짚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왼발로 일상생활에서 체중을 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 런지 같은 거 시키잖아요. 불균형이 생긴다. 자, 그럼 이제 스텝업을 한번 해볼 건데, 스텝업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이제 한 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움직임 균형, 체중이 어느 곳으로 쏠리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 체중을 위치 변화시키는 운동, 내 몸을 한 칸 올리는 그런 지면 발력과 관련된 운동. 제가 뭐라 했죠? 코어는 지면 발력을 발현하면서 움직임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정의를 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면 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면 발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도구, 운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스텝업 검사. 그래서 저는 꼭 OT 때 이 검사를 무조건 시킵니다.
자, 그래서 딱 딛고 그대로 체중을 실어서 그대로 업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왔잖아요. 중요한 건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면서 내 체중이 무릎이나 발이냐 고관절이냐 어디에 많이 실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고관절에 최대한 많이 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죠. 우리 동성 선생님 오른발. 참고로 내가 알기로는 괴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상원 선배한테 안 되시나? 그렇지. 해보죠. 해보죠. 예. 천천히 올라가고 무릎 탁 올려주고요. 멋있게 가능하면 영상도 찍히고 있으니까 천천히다. 스웨이. 그리고 어떤 패턴? 툭 떨어지는 패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발가락 다친 이슈 있어요. 아, 한 3, 2, 3일 전. 맞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패턴이 쉽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뭔가 내 고객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재검사를 자주 해줘야 돼요. 우리 동성 선생님께서 대표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못 볼 걸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운동 전문가들이 운동을 잘 못해요. 생각보다 가르치는 거 많다 보니까. 자, 반대쪽 해볼게요. 제가 말한 운동은 웨이트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고 천천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동작을 많이 해봤다라고 하면은 이 엉덩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스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천국의 계단이라는 이제 그 스텝 동작을 할 때 허벅지를 쓰면서 할 거냐 엉덩이를 쓰면서 할 거냐. 근데 우리 선생님 지금 방금 허벅지를 쓰는 패턴이 강했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뭔가 좀 뭐랄까 흔들림이 좀 있었고요. 오른쪽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이 좀 더 안 되는 거. 어디가 다쳤어요? 두 번째 발가락. 이거? 네, 나왔어요. 찍혔어요? 네. 웨이트 원판에? 우드보드 쳐가지고. 예? 우드보드 쳐가지고. 우드보드를 쳤다고요? 종아리 스트레칭하는 거. 왜 기물을 파손하고 그래요? 그래. 올라가시고. 오른발 천천히. 스텝업 하는데 잠깐 여기서 좀 볼게요. 스텝업 천천히 해봐요. 팔은 반대로 하면서 발 반대로 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요. 천천히 다운. 발목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라는 패턴이 보여요. 그래도 무게중심이 새끼 쪽보다는 어디에 실려요? 엄지 쪽으로 실리는 패턴. 이걸 프로네이션 패턴, 회내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릎에 스웨이, 흔들림이 강하고 발거스 패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발거스 패턴이 강해집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 동선 선생님이 약간 애매했거든. 와, 몸 진짜 크다. 이렇게 해서 자, 방금 오른발이었죠? 오른발 딛고 왼발 들어봐봐. 이렇게. 자, 왼발 들어봐봐. 예. 왼발 이렇게 들어봐. 양손 어깨. 자, 이때 어떤 패턴을 보이냐 보는 거예요. 외발로 썼을 때 동일하게 안으로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네. 그래서 눈을 감아봐요. 시각이 차단됐어. 아까 현우가 본 게 맞았네. 패턴이. 안으로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오른발에 대해서. 그러면은 동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발을 딛고 코어 스틱이라는 동작을 했을 때 연결성에 깨짐이 있을 거예요. 코어가 강하다고 해서 기립성 코어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면 반발력, 풋코어, 발의 꼬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꼬임을 지면 발력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몸통의 인게이지먼트, 참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발이 깨져 있고 무너지는 패턴. 무릎이 흔들리는데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면 반발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이 있는데 이게 과연 몸통의 인게이지먼트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운동 전문가는. 우리가 코어 강하게 할 거야. 단순하게 복근 운동 그게 아니란 말이야. 풋코어, 지면 반발력. 자, 그럼 우리 동선 선생님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자, 오른발을 앞에 두고 가운데를 잡으실게요. 참고로 이제 위에를 잡을수록 쉬워져요. 아래로 잡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을 보면 이 스틱이요. 완전히 꽂아진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당기다가 밀다가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맨발로 하는데 발 찌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잡고 발 꼬임, 그 다음에 골반 꼬임,
그거를 이제 몸통 꼬임으로 만들고 그거를 견갑 밈으로 만들면 그냥 밀려요. 밀면은 몸통이 어디에요? 시계 방향을 주면 이제 돌죠. 그 상태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놓아주고. 이 동작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도 오늘 다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낯설 뿐이지.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 동작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행하는가. 이렇게. 자, 다 힘이 세가지고. 아니, 분명 팔을 여기다 벌려놓고 있거든요. 버티는 거야, 지금 어깨로. 몸이 이제 척추 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더 밀어요. 골반. 힘.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기 그래도 힘으로 하네요. 자, 됐어요. 그럼 그래도 합격이에요. 그럼 곤란하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오래 했는데도 이 몸통의 꼬임과 관련된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당길 때 고관절이 빠져버려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런지 동작할 때 아마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불균형을 이제 뇌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고수지, 고수. 오케이, 좋아요. 들어가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런지 같은 동작을 시킬 때 아니면 방금 스텝업 같은 동작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뭔가 오류가 나타났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 체중을 받아내는 그런 동작, 런지 같은 동작을 할 때 고관절이 빠지는 이런 세연이야. 스쿼트를 시킬 때 고관절 한쪽으로 빠지는 막 이런 고객이야. 데드리프트 하는데 막 바가 돌아. 이런 고객이야. 그런 고객들한테 일단 이 동작을 했을 때 단순하게 지면의 힘을 못 쓰고 단순하게 팔로만 당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동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보라색 가장 약한 것부터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제일 센 거는 이제 빨간색까지 있는데 물론 강도 조절이 가능하나 우리가 헬스장에서 예를 들어서 랩풀다운을 하는데 등 근육에 자극이 안 들어가. 그러면 강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팔이 많이 쓰이는 고객한테 강도를 낮춰서 조금 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운동 전문가라면 단순하게 무게 조절로서 접근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왜 등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지 본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세 번째 검사를 바로 해볼게요. 트렁크 로테이션. 이건 뭐냐면 회전 능력을 보는 건데 일단은 그냥 가볍게 그냥 골반 너비로 서서 양손 어깨 탁 두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데 이때 비대칭 파트너가 한번 서로 봐줘 보세요. 이 회전을 할 때 이 좌우 회전에 비대칭이 있는지 한번 관찰해 줘 보세요. 자, 나 현우 허벅지 두껍다. 어. 자, 내 파트너가 뭔가 그 회전이 비대칭하다. 누구 있나요? 내 파트너가 좀 많이 비대칭하다 있어요? 있어요. 비대칭하신 우리 선생님 나와보실까요? 네네, 그렇대요. 김아라 선생님. 네, 한번 여기 서주시고. 자, 골반 너비로 서서 양손 어깨 딱 해주시고 천천히 일단 시계 방향을 한번 돌아보세요. 몸통 회전하는 이 퀄리티를 보시고요. 반대쪽으로 돌아보실게요. 뭔가 좀 불편한데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저는 이제 이유를 알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상지가 유연한 사람은 이게 그 하지의 회전이나 몸통 회전력이 비대칭해도 그걸 불편함으로 안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움직임의 불균형은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이는 사람 있으세요? 뭐가 보이는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양손 어깨 하고 회전 쭉 뒤를 보세요. 뒤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봤을 때 하나, 반대쪽에 볼게요. 뭐가 좀 더 굳이 말하자면 좀 더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유감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좀 도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계속 했던 검사를 반복해 볼게요. 네. 자, 오른발을 서서 이렇게 딱 서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OT 하고 있는 거야. OT. 자, 양손 어깨 그대로 계셔보시고 발의 흔들림을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머리 포지션이 지금 무게중심 축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유지되어 있는지. 괜찮죠? 그렇죠? 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체중이 새끼 쪽에 실리려고 해요? 엄지 쪽에 실리려고 그래요? 새끼 쪽으로 실리려고 하죠. 이제 보이죠? 내려놓고요. 반대발 한번 해볼게요. 발을 반듯하게 해주시고. 우와, 발가락이 특이하시다. 오랜만에 봐요, 이런 발가락. 자, 오른쪽 무릎 들어서요. 자, 양쪽 어깨. 자, 그대로 계셔보세요. 눈을 뜨고. 자, 이때 지금 사실 보이는데 잘 못 보겠으면 눈을 감기면 돼요.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는 발가락이 어디? 엄지 쪽으로 가려고 하네요. 아, 확실한 불균형이 있네요. 내려놓고요. 자, 그럼 이걸 지면 발력. 지면 발력이랑 한번 연관을 지어보자고요. 자, 오른발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요.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자, 다시 업, 천천히 다운. 반대쪽에 볼게요. 천천히 업, 천천히 다운. 천천히 다운. 발이 안으로 무너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엄지발가락 굽이 살짝 불쌍해요. 얘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넘어지려고 얘를 꽉 잡고 있는데 지금 발이 안으로 무너지려는 것을 이 발끝 관절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무릎을 보면은 무릎을 살짝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검사를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강사가 보는 눈이 좋으면은 사실 이 싱글레그 검사만으로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어렵다라고 하면 이 검사들을 한번 다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천천히 업, 그리고 천천히 다운 했을 때 무릎의 반향이 안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업, 천천히 다운. 이 새끼 쪽보다는 엄지 쪽에 체중이 실리는 패턴. 근데 봤을 때 그렇게 뭐 건강하시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패턴들이 무게를 들거나 아니면 빠르게 뛰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뭔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미세한 마이크로한 불균형들이 결국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이게 또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은 방금 우리가 몸통 회전을 했을 때 어디 회전이 좀 제한이 됐어요? 자,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다 봤죠? 자, 그럼 발목을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거를 10번만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슈피네이션이죠? 5, 인벌전 시키는 거예요. 6, 7, 8, 9, 10. 그리고 다시 양손 어깨에다 하고 오른쪽 시계 마냥 먼저 한번 돌아볼게요. 돌아서 뒤를 보시고 반대쪽 돌아보세요. 어때요? 이게 참 죄송한데 원래 이제 좀 아픈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그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팀빌딩 인원들 그리고 또 우리 쪽 여기 또 그 해동에서도 그 케어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태용이라든지 이게 뭐냐 좀 만족스럽지 않아 사실. 좀 이게 영상도 찍으러 왔는데 이게 근데 이게 또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자고요. 선생님 혹시 느끼셨는가? 아니요. 그래요. 아유 유감이에요. 약간 좀 그 4차원 아니에요? 그 정도 두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근데 느낄 줄 알아야 돼 전문가라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였어요? 지금 발목을 잘 안 돌아가는 쪽 발목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회전에 대한 가동 범위가 더 확보가 되는 게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이 원리가 뭐냐면요. 무게중심이 우리 선생님은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길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지금. 뭐예요? 싱글레그 밸런스 할 때 새끼 쪽에 딛는 게 좋았고, 왼쪽으로 섰을 때는 엄지 쪽에 딛는 게 좋았고, 그럼 전반적으로 무게중심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에 쏠리는 패턴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쪽 발목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다들 서가지고 한번 해보게, 같이. 자, 뭘 해볼 거냐면은 일부러 오류를 범해라 라고 하는 테크닉을 전 정말 좋아하는데,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선생님과 함께 반시계 방향, 내 기준 반시계 방향 몸통 한번 돌려볼 건데요. 왼쪽 발목을 닫아봐요, 안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몸통을 천천히 회전해봐요. 그럼 막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그러면은 다시 왼쪽 발목을 열어봐요. 그리고 나서 회전을 해보시자고요. 드디어 느꼈어? 네. 아, 다행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지력과 관련된 몸통 회전 가동성이에요. 이거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이걸 우리 고객한테 적용하고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객들한테 뭔가 선생님, 저 오늘 왼쪽 발등이 아파요. 왼쪽 발등이 아픈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발등 여기가 아프대, 여기. 그럼 뭔가 이벌전 패턴이 강하면 거기가 아프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경우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왼쪽 새끼발가락을 찐 거야. 그래서 내 뇌가 그 발가락을 보호하려고 무게중심을 나도 모르게 왼쪽에서는 엄지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쏠리게 하는 패턴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걸어 다닌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발목이 무너지는 패턴이 계속 치대게 되고, 그게 발등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앉았다 일어나는 게 반복되면 무릎 통증, 그것이 몸통의 회전 비대칭성,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회전할 때 우리가 이러고 회전해요? 눈은 앞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죠? 그러면 왼쪽 어깨는 어떻게 돼요? 프로트랙션. 오른쪽 등은 리트랙션 되잖아요. 저 발등 여기가 아픈데 오른쪽 등 날개 쪽지가 불편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트레이닝하는 게 이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이거를 습득하고 나잖아요. 이 펀더멘탈 과정을 잘 습득한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꽤나 많이 케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지력, 그라운드 리액션, 지면 반발력, 회전. 그 다음에 플렉션 동작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같이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숙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시고. 그냥 편하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이때 이제 뭘 보면 좋냐면요. 옆으로 돌아서 한번 해보실까요? 옆으로. 네, 우리 선생님도 볼 수 있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다양한 거 있는데, 저는 일단 그 다양한 것 중에서 그냥 지면 반발력과 관련된 거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 움직임 패턴에서. 상체를 숙여볼게요. 숙일 때 잘 못 숙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살짝 터치 괜찮아요, 선생님?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가 잘 안 나오거나. 골반 경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후방으로 해보세요. 살짝 일어나서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그렇죠. 쭉. 그러면 이렇게 걸리죠. 그럼 뭐예요? 통으로 못 내려가죠. 이런 패턴을 보이거나. 즉 이게 골반이 잘 움직이느냐, 일단 이걸 잘 봐줘야 되고. 유연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시고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봐요. 그리고 올라와 볼게요. 올라올 때 방금 우리 선생님이 발에서 어느 쪽을 쓴 것 같아요? 앞꿈치?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직원들은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직원들은 다른 분들 경험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 셋, 넷. 여기 선생님 같이 여기 팀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분이서 같이. 예. 명경이가 좀 챙겨드리고. 언더독 복싱 코치님이죠. 네. 일단은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둘, 셋. 누가 안 왔나? 얼마나 걸린지 한번 체크 좀 해줘. 응. 3분 정도?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리모컨 좀. 소리를 좀 줄이자. 에어컨을 좀 약하게 틀자. 아니, 그 세기를 좀 줄여주자. 목소리가 마이크에 묻힐 것 같아서. 대교. 인스타 오네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데일리 무브 이한빈 대표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긴 한데 이제 영상도 찍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담당하는 이제 마이크라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을 좀 알 수 있도록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전주 대학교에서 운동 처방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과학대학원에서 차이과학대학교에서 이제 스포츠의학, 이제 선수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이제 석사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12년째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코어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스터 자격으로서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전주에서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좀 뜻깊은 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자격 과정이에요. 이제 펀더멘탈 서티피케이션인데, 이 펀더멘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폴트하게 제가 이제 마이크한테 말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코어스틱이라는 도구가 너무나 좋은데, 기립성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너무나 좋은데 사실 이 활용하기가 어쩌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좀 이제 이 동작을 취하는 데 있어서 몸이 약하거나 어깨가 약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동작을 할 때 뭔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코어스틱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디폴트한 이제 능력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에부터 이제 시작된 저의 이제 코어스틱 프로그램이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5시간 동안 제가 이제 뭐를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거냐면은 이 시험, 마지막에 시험을 볼 건데, 우리 이제 남성분들은 파란색으로, 여성분들은 이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제시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면은 제가 바로 이제 자격증을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떤 동작이냐면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푸시풀이라고 하는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꽂아놓고 이거를 이제 가운데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연구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잡을 때와 여기 잡을 때와 여기 잡을 때에 대한 이제 저항값이 이제 논문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건 제가 추후에 제가 세미나가 끝나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운데를 잡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발을 이렇게 앞뒤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면에서부터 골반, 몸통, 그리고 팔까지 푸시풀 하고 버틸 수 있는가 10초 정도. 그리고 나서 10초를 버티고 나서 10번을 밀어낼 수 있는가로 오늘 이 교육 과정에 이제 자격 요건으로서 이제 시험을 마지막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동작들 이제 여러분들 해볼 건데, 이 동작들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꽤나 많은 이제 제한점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기립성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면의 힘을 몸통의 꼬임으로, 그리고 그거를 견갑의 이제 푸시풀 동작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들을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관점을 두고 오늘 교육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과정은 이래요.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코어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사실 패러다임보다는 인사이트, 통찰, 어떤 식으로 코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인사이트 부분을 제가 3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는 코어 근력 및 패턴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어 스테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기 이전에 어떻게 고객의 몸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까? 네, 2교시고요. 3교시는 코어 최적화 운동, 이제 코어 옵티마이제이션 엑서사이즈를 지도해 드릴 건데, 문제는 이거를 좀 시간을 줄이고자 해요. 제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니까 4교시의 비중이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스틱 디폴트 프로그램을 2시간으로 변경을 하고, 이 코어 최적화 운동은 이제 1시간 정도로 해서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어 스틱 디폴트 프로그램을 2시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돌아가면서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수행 가능한가를 볼 거라서 이 코어 스틱 자격 시험을 하고 저희끼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어란 무엇인가? 이제 코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운동 전문가로서 많은 이제 많이 한번 들어본 단어잖아요. 코어란 무엇인가? 선생님, 코어란 무엇인가? 체간의 안정성.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우리 선생님 코어 혹시 복싱할 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코어란 어떻게 복싱에선 뭐라고 말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 태용 선생님. 네, 코어란 무엇인가? 오호, 맞죠, 맞죠.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명만 물어볼게요. 누굴 물어볼까? 우리 선생님, 동성 선생님. 코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디빌딩 관점에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코어란 무엇인가? 버팀목 같은 느낌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나마 저희가 같이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업계에서 또 이제 이 업계의 수준이 꽤나 많이 올라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어는 그냥 단순하게 이 코어 심부의 액티베이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제 내 그 복부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는 능력, 척추를 꽉 잡아주는 능력. 그래서 이제 코어의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플랭크, 보통 이런 운동.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그 운동은 뭐 약이다. 엑서사이즈 메디슨이라고 하는 약간 그 시대가 살짝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크로울링, 기어가는 동작이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코어 스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립성.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제 처음에 플랭크라는 동작과 그리고 크롤링이라고 하는 기어가는 동작, 그리고 코어 스틱에서 말하는 이 기립성 코어 운동과 어떠한 관점에서 다른지 그 관점으로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코어 역사를 이제 흘러 들어가다 보면은 코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이 방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체간의 안정성, 버팀목, 그리고 연결 이런 것들의 주된 이 연결의 주된 그 키워드는 척추죠. 척추. 그렇죠. 이 척추에 대해서 몸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를 흘러가다 보면 옛날에 이제 고대의 요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입천장, 그리고 횡격막, 골반척은 이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전 할 줄 몰라요. 요가인이 아니기 때문에 횡격막을 끌어올려서 입천장을 이렇게 제어를 하고 골반척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이제 가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처음 시작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의 에너지를 가둔 상태에서 유지하는 그 행위. 이 행위가 어쩌면 요즘 시대에 이 최근에 말하고 있는 코어의 시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척추를요 강화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처음이 나온 게 이거예요. 1937년도 윌리엄의 플렉션 엑서사이즈. 고관절 굴곡 능력이 이 척추의 건강에 중요하다 정형학적으로 라고 하는 게 1937년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1960년도에 맥켄지 익스텐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다. 이제 우리는 신전이 중요하다. 신전 근육을 통해서 디스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신전 근육이 강해야 이게 이제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960년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누구예요? 파워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누구죠? 이 누구예요? 조셉이에요. 죄송해요. 저희 강아지가 예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올 때 잘 짖어요. 그 파워하우스라고 하는 조셉 필라테스의 파워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1945년도에 나오게 되었죠.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지라고 하는 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eturn to Life Through Contrology. 컨트롤러지는 이제 그 조절학이라고 해서 필라테스의 이제 그 철학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1979년도에 이제 크로스 신드롬을 말한 블라디미르 얀다가 이제 머슬 앰뷸런스, 근육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한 그 이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코어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가 척추와 관련된 주변 근육들에 대한 해석, 관절들에 대한 해석을 이 과거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석해 왔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1980년도에 크라코베스키 박사님의 스파이널 엔진 시어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상하지의 힘이 아니라 이 척추와 골반의 회전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1980년도에 1980년도. 제가 이 개념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자기는 난 굴곡이 중요해, 신전이 중요해, 크로스 신드롬,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스파이널 엔진 이런 거를 말할 때 이 사람은 통합적인 이론을 처음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코어에 대해서, 척추에 대해서. 척추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모델이 중요하다. 세 가지로 구성된 모델이 중요하다. 처음으로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능동, 수동, 그리고 이제 신경계. 이 세 가지, 즉 능동, 수동은 뭐냐면은 인대들이에요, 인대. 척추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척추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동은 뭐냐면은 척추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경은 그 근육들 그리고 관절의 감각들을 조절하는 신경 조절,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다시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게 이제 판자비 1992년도였습니다. 지금 계속 척추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들을 제가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이 폴 하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사실 현대에서 코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된 시초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제 물리학자, 물리치료사 출신의 하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전극을 딱 이제 복행근에 딱 꽂고 팔을 빠르게 들어올리는 동작을 했더니 팔보다 이 복행근의 추축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하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심부 근육이 선행수축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을 똑같이 검사를 했더니 뭔가 지연이 생기네. 딜레이. 복행근의 수축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복행근이라고 하는 세그멘탈, 분절을 안정화시키는 이 근육인 복행근이 우리가 척추 안정화에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꽤 오랫동안 연구한 하치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퍼컷해서 명치 때리고 아니다 카운터 쳐버리는 학자가 바로 나와버려요. 맥길이요. 복행근은요, 복행근을 이제 단순하게 한 개만 수축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는 허리 통증과 상관이 없다 말했던 게 이제 맥길 박사입니다. 맥길 박사는 이제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의 이제 코어 개념을 중요시 여겼어요.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브레이싱, 주변 근육을 이제 긴장하는 것이 강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코어의 척추의 안정화에 중요하다. 그게 뭔가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저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은 누가 옳다 그리고 틀렸다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은 왜 거기에 꽂혔을까? 그 학자들이 말하는 틀린 게 있다더라도 그 당시에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통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하치스가 말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복행근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는 힘들지만 인지적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하구나. 인지적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동작을 할 때 복횡근이나 다혈근과 같은 근육들의 선행 수축을 인지적으로 유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연구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브레이싱이든 드로인이든 뭐 복부 심부를 강화하든 복부 겉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을 시키든 결국에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겉근육만 강하다고 이 겉근육은 강하고 속근육은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글로벌 로컬 머슬로 개념을 잡아가지고 이 그 복부 그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겉근육이 수축을 할 때 뭔가 불안정성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그 시대에는 그게 절대적인 개념이었고 그게 계속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또 뒤집히는 게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셜리 샬먼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무브먼트 임페어먼트 신드롬 MI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시죠. 이게 이제 2000년도네요. 이제 드디어 2000년도에 와가지고요. 이제 그 움직임의 그 불균형 패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신 거죠. 이제 움직임을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보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마이어스 2001년도에 아나토미 트레인, 이제 근막 경선 해부학을 이제 발견한 건 아니고 그걸 잘 정리하신 분인 거죠. 이 근막 경선 해부학을 잘 정리하신 이제 토마스 마이어스의 7가지 경선에 대해서 이제 2001년도에 나오면서 뭔가 이제 과거에는 반다, 고대의 요가에서는 그냥 이제 뭔가 가두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윌리엄, 맥켄지, 뭐예요? 움직이는 거. 주변 그 움직이는 근육을 움직이면서 강화하는 거. 하지만 단편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척추 심부의 근육을 강화하는 거, 겉에 있는 근육을 인게이지, 참여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크로스 신드롬, 뭔가 패턴적으로 어떻게 서로 약해지고 강해지는지, 그리고 움직임의 오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움직임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로 이렇게 점점점 이 운동 과학이 발달해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어 스테빌리티 of mice 뭐냐? 코어는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레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네가 말했던 코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이었던 거야. 이게 그 허리가 아프면 척추가 불안정하면 강화해야 돼. 코어를 강화해야 돼 하면서 코어 그 개념이 정확하게 그 정의된 것도 아닌데 뭐 필라테스, 드로잉, 브레이싱 다 나온 거죠 방금. 그리고 이제 그 플랭크 이런 운동들이 실제 허리 통증에 직접적인 메커니즘적인 그 연결성이 있느냐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밝힌 거. 너네들이 지금까지 말한 코어라는 개념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를 낸 사람이 2008년도에 냈습니다. 그럼 도대체 코어는 뭐라고 해야 돼요? 참, 그렇죠? 이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구를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코어와 관련된 연구를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향적이에요. 각자 마치 정치 같아요. 너무 편향적이야. 왜 이렇게 중용이 없을까? 저는 중용적인 것 같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코어 스틱이라고 하는 기립성 코어 운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코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연구들이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앞에서 봤던 이 연구들인데 이 연구들을 어떻게 좀 하나로 좀 통합해서 말할 수 없을까? 뭔가 결국에는 이제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모두 옳았고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통찰력 있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코어는 모든 움직임의 이제 중심이다. 즉 코어라는 건요.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연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우린 그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요. 코어란 결국에는
움직임의 연결 통로이며 그거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엎드려 있거나 뭔가 누워 있거나 할 때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더 많으니 서 있을 때 뭔가 동작을 취할 때의 코어의 기능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의 코어의 이 통합은 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동작을 보여드렸던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고대 요가부터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말했던 그 개념들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지금 서 있는 자세죠. 서 있는 자세에서 오늘 우리 다 이걸 경험해 볼 건데 잘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잘 서 있지 못한다라는 건요. 양쪽 발의 무게 중심의 분배를 잘 시키지 못하고 뭔가 한 발로 서는 동작을 할 때 어느 한쪽은 고관절이 못 버티는데 어느 한쪽은 잘 버티고 뭐 이러한 이제 불균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분명히 깨지는 부분이 생길 건데 일단은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지면 반발력에 대한 부재예요. 이 기립성 코어 운동으로서 발에서부터 지금 지면을 딛고 그 지면에 딛는 힘을 골반을 회전하는 힘으로 바꾸고 그거를 몸통의 나선 꼬임으로 연결해서 동시에 그 심부에서 코어 인게이지, 심부 근육과 겉근육을 함께 수축하며 견갑 안정성과 함께 푸시풀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지면을 밀어내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지면 반발력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즉 뭐냐? 그래비티, 중력에 뭐 해라? 안티 그래비티, 항중력, 즉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디폴트 프로그램에 제가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코어라는 개념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제가 끝냈는데 코어라는 개념이 결국엔 연결의 움직임이라며요. 그 움직임의 연결성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라운드 리액션.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코어란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걸로는 항중력, 즉 안티그래비티, 항중력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면에서부터 상지까지의 움직임 연결성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일단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냐? 우리가 계속 보이겠지만 이 발,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를 잠깐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커뮤니티를 하면서 제가 보조 교육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할 게 이제 풋코어 시스템. 풋코어라고 하는 또 이제 논문이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논문은 아니고요. 이제 발에서 이제 그 뭐냐 아까 말했던 판자비가 말했던 그 뭐냐 능동, 수동 그리고 신경계에 대한 통합이 이제 발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풋코어 시스템이라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이 발에서도 지금 코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발에도 내재근, 외재근이라고 해서 심부 근육이 있고 겉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들에 대한 활성화를 오늘 인지할 거고 동시에 무릎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비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골반이 높이가 관상면에서 유지되는 방법 그리고 회전하는 방법 이게 몸통으로 연결되고 그게 견갑으로 연결되는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이 동작에서 발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면에서부터 우리 그거를 밀고 당기는 걸로 연결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교육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은 코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일부러 길게 준비하진 않았어요. 뒤에 이제 그 저희가 해야 될 게 중요해서 바로 이제 다음 교시로 넘어갈 건데 코어 근력과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패턴 검사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선생님들 가능하시면은 양말 한번 벗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